안녕하십니까. 안수행의문의 철자 황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555강은요. 처음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대상법인의 판단하고 준비할 사항 또는 초도감사 매뉴얼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서 총 자산이 120억 이상이거나 부채 70억 이상, 매출 100억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네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만 충족해도 이제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안세제행전을 8월 10일자 내부에 이제 이렇게 제가 원전을 써놨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출력을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처음에 이제 이게 기업이나 우리 실무자들이 이제 기장을 하다가 아니면 소규모 법인이었는데 초도검사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물어봤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글쎄 그냥 계속 감사되는 것은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가서 현장 가서 그 기업들한테 계정별 입증 절차 지시서 이런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다음에 내부 통제 지시서 이런 것이 있고 뭐 추석상 점원표 뭐 최종 공지상 점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기재도 하고 질문도 해서 확인도 받고 입증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매뉴얼이긴 한데 초도감사에는 한 번도 감사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모르는데 공식적 매뉴얼은 없고 제가 한번 이제 구성을 해본 겁니다. 자, 먼저 초도감사는 이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느냐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기존의 계속감사는 이제 12월 말까지 봐서 아직 그 결산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2월 14일까지 이제 45일 내에 계약을 해가지고 2월 말일까지 계약 공시를 하게 되는데 미리 해놓고 이제 감사를 받는 거죠. 다음 연도 걸 미리 해놓고 감사를 받으니까 감사인이 독립성을 가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초도감사는 아직 그걸 미리 감사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1년 단위를 이제 다음 연도 걸 봐야 되게 해서 전년도 12월 말 기준에서 3월 말에 법인세 신고하면서 총 재무제표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그 총괄 지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총액 매출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자산이 500억 이상인 큰 걸 대법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대법인들은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자산이 500억 이상이거나 매출액 500억 이상이면 돼야 되고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중견 법인인데 자산이 120억 이상 또는 부채가 70억 이상 또는 매출액이 100억 이상 또는 종업원 수 100억 이상 이 네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외감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중에서 이제 또 유아회사의 경우는 출자 사원수가 50명 이상이 돼서 5개 요건 중에서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감사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초도감사 기업이 되면 이제 사유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를 보고 한 달 더 기간을 줘서 4월 말까지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월 30일자로 계약서를 다 기재를 하고 그것을 이제 5월 14일까지 전자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만약에 계약 공시를 안 한 기업, 즉 계약을 안 한 기업은 감독원에서 9월이나 10월 초까지 아마 계속 안내 공문을 해냅니다. 한 달 단위로 감사계약해라, 감사계약해라 안내 공문을 내서 만약에 그때까지 감사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감독원에서 강제로 회계법인 그 순서에 따라서 순환해가지고 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자유계약을 하던 배정이 돼서 계약이 되면 금감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외부감사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네 번째를 하고 그다음 이제 자체 기장을 하는 회사들 내지는 외부 기장을 맡긴 회사들은 이 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이제 외부감사를 거기에 맡기고 있다고 하면은 그 외부감사를 반납을 해서 자체 기장을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회계법인이나 세무사에서 기장을 해가지고 그 회계법인이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정 회계법인의 거래처의 기장 거래처라면 반납을 해야 되고 만약에 반납하지 않으면 다른 회계법인을 이제 물색해가지고 안내를 해서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장이 중복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즉 계속 기장하려면 다른 회계법인에 안내해야 한다. 아니면 자기가 기장을 반납하거나 계속 기장하고는 딴 데 반납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거래에 대해서 회계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회계처 기준에 잘 적용되는지를 잘 봐야 한다. 이것이 이제 자체 기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 파악이 되는데 외부 기장하게 되면 회계 기준에 잘 안 맞는 그런 미달거래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확실하게 완벽하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동안 외부 기장을 맡기던 데는 또 감사를 받지 않는 데들은 세법이나 부가세법, 법인세법 기준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발생주의나 보수주의적 회계처리 기준으로 전격적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의 이런 금액에 대해서 보수적 기준으로 다 해가지고 이거 금액을 감액하는 쪽이다. 이렇게 이제 증액하는 쪽으로는 보통 해당이 안 되고 감액하는 쪽으로 해당이 된다. 보수적 기준이라는 게 돼 있고, 유효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평가를 해야 되고, 퇴직금 충당 부채를 추가로 반영을 해야 돼. 보통 이제 기장거래처들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기초 이월에 대해서 기초 이월이 잘 돼야 단기의 거래를 플러스만 시켜서 기말이 이 감사가 제대로 되는 거니까 기초 이월 금액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격한 시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임의 감사를 미리 전전도권을 받아놓는 경우, 우리가 다음 연도부터 감사 대상이 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그러면 미리 전년도에 임의 감사를 해놔가지고 기초이월액을 감사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다음부터 거래는 아무리 플러스 마이너스 되더라도 기말 감사를 통해서 그 기초이월까지 포함된 자산이 다 확인이 되니까 적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년도에 임의 감사 받지 않거나 내버려두면 이제 적어도 기초 이월 재고 자산이 영향을 줘서 손익에도 영향을 주는 이 기초 이월에 대해서는 한정에 나가는 것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재고자산 이외에 다른 전기요 재고자산, 전기자산도 제대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기말까지 실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러는 것이 이제 각 자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고, 그다음 이제 모든 자산 부채에 대해서 대외 거래 같은 게 이제 돼 있으면 외부 조회를 외부 조회를 보내서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 채권이나 채권 채무 조회에 대해서 금융거래처의 명세, 상대방 금액, 이자율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기재해서 외부 조회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외상 채권 채무 조회에서도 금액이나 거래 내용, 주소, 금액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기타 외부 채권 채무 조회에서도 다 받아서 명세, 주소, 금액을 다 파악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추도감사를 받는 회사들의 일정을 한번 보면 올해 바로 3월 말 판단을 해서 이제 12월 말 기준에 재무제표가 3월 말에 나오니까 3월 말에 판단해서 4월 말까지 계약하고 5월 14일까지 전자계약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6월 말 반기 기준으로 해서 대기업들은 반기 검토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이제 10월이나 9월, 12월 초까지인데 중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12월 말 기준에서 1월 초에 재월 실사 리패를 해야 되고, 금융채권 채무조에 대해서 조회서 발송을 다 리스트를 줘가지고 발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이제 12월 말 기준에서 결산을 빨리 완료를 해서 1월이나 2월 초까지 결산을 내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그거를 이제 회계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회계사들은 2월 중순이나 3월 초 중순까지 외부 감사를 다 해결해서 4월 말까지 확정을 해서 법인세 신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까지 확정한 것을 4월 14일까지 감사 결과 내용을 공시하는 절차. 이것이 바로 이 초도감사의 총괄 매뉴얼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매뉴얼 작성해도 되고, 이 정도가 매뉴얼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 박인종 회계사였습니다.